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모험가입니다. 겨울 홋카이도 여행 정말 많이들 가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홋카이도 겨울 여행의 정석 같은 여행지들을 완벽히 정리해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홋카이도가 어떤 곳인지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면, 홋카이도는 일본을 이루는 5개의 섬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위도상으로는 러시아와 비슷하고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겨울에는 진짜 눈이 많이 내려요. 일본 중에서는 그래도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행기로는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엔저 현상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더욱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홋카이도 겨울 여행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홋카이도에는 8개의 주요 공항이 있지만 보통은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바로 가는 직항은 삿포로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 삿포로는 극성수기로 항공료는 대략 30만원에서 7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35만원에 다녔습니다. 여행 최적기는 삿포로 눈축제를 볼 수 있는 2월 초와 바다에 떠다니는 유빙을 볼 수 있는 2월 중순입니다. 보통 3박 4일 홋카이도 여행을 간다고 하면 눈축제가 열리는 삿포로와 삿포로 근교의 오타루, 홋카이도 대표 여행지가 모여있는 비에기와 후라노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여행한다면 귀여운 펭귄을 볼 수 있는 아사히카와, 온천이 유명한 노보리베츠, 쇠빙선과 유빙 열차를 탈 수 있는 아바시리, 증기기관차를 탈 수 있는 구시로, 호수 위에 이글루 마을이 있는 오비히로 등을 기후에 따라 추가해서 갈 수 있는데요. 심화 여행지는 다음 편에서 소개해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많이 가는 곳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그럼 먼저 삿포로입니다. 삿포로는 홋카이도의 수도로 홋카이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신치토세 공항에서 삿포로까지는 쾌속 에어포트를 타고 약 37분 만에 도착합니다. 요금은 자유석 1150엔, 지정석 1990엔입니다. 제가 처음 삿포로에 도착했을 때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추워서 다들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사람들이 다 여기 있더라고요. 추운 날씨 때문인지 삿포로는 삿포로역부터 오도리역을 거쳐 스스키노역까지 약 1.4km의 거리가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겨울 삿포로 왔으니까 삿포로 눈축제는 구경해줘야겠죠? 2025년 삿포로 눈축제는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삿포로 눈축제는 1950년 지역 학생들이 눈조각 6개를 오도리공원에 전시한 것을 시초로 하여 지금은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가 되었습니다. 축제는 오도리공원, 스스키노 행사장, 스도무 행사장 3곳에서 진행됩니다. 셔틀 정보는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오도리공원에서는 눈을 쌓아 만든 대형 눈조각과 함께 라이트쇼를 볼 수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의 나라답게 메인 작품은 눈조각에 애니메이션을 입혀 스토리를 풀어냈더라고요. 올해는 또 어떤 작품이 전시될지 기대가 됩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스스키노 행사장에서는 길거리를 따라 도로 중앙에 전시된 얼음 조각 60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자막을 참고해주세요. 수도무 행사장에서는 눈썰매를 탈 수도 있습니다. 오도리공원 쪽 삿포로 TV타워와 삿포로시 시계탑, 홋카이도청도 같이 구경하면 좋은데요. 아쉽게도 홋카이도청은 25년 3월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올해 겨울에는 온전한 관람이 어렵습니다. 삿포로 TV타워는 3층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삿포로시 시계탑은 원래 농업학교 강당으로 지어진 것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교육시설로 이용되다가 도서관을 거쳐 현재는 박물관 겸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은 시계탑 앞 전망대에 올라 찍으면 잘 나옵니다. 스스키노 거리에서는 니카상도 꼭 보고 가세요. 니카상은 니카 위스키 광고 간판 속 캐릭터인데요. 스코틀랜드 전통 복장과 눈 오는 삿포로 거리가 잘 어울려 인기가 있는 포토 스팟입니다. 니카상 앞으로는 트램도 지나다녀서 더욱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니카상 맞은편 맥도날드 2층에 올라가면 더 높은 각도에서 니카상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각 관광지의 위치는 지도를 참고해주세요. 삿포로에서 유명한 음식으로는 스프카레, 혈계 요리, 징기스칸, 삿포로 라멘이 있는데요. 저는 특히 스프카레가 인상 깊었습니다. 스프카레는 홋카이도 삿포로의 전통 음식으로 일반적인 카레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묽은 카레에 후추와 육수 맛이 강하고 매콤하여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따뜻한 국물에 감자, 당근, 호박과 같은 다양한 야채들이 들어가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든든해집니다. 가라쿠, 스아게, 사무라이가 삿포로 3대 스프카레집으로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스프카레집이 생겼습니다. 스프카레집은 어디를 가도 대기가 길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합니다. 스아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체인점이 들어왔는데 현지 맛과 큰 차이가 없어 저는 종종 한국에서도 즐겨 먹습니다. 홋카이도에 가신다면 스프카레 꼭 한번 드셔보세요. 겨울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첫날 무언가를 하기는 애매한데요.
주간에는 오도리 공원에서 TV타워, 삿포로시 시계탑 구경하고 저녁으로 스프 카레를 먹은 후 눈축제 야경까지 구경하면 삿포로에서 알찬 첫날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숙소는 삿포로역 근처 저렴한 가격대의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숙소 가격은 11만원 정도이고 2인 숙박 시 1인 기준 55,000원이 듭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홋카이도의 대표 겨울 여행지들이 모여있는 비에이야 후라노입니다. 먼저 가장 인기가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이곳은 허 벌판에 나무 한 그루가 덩그러니 서 있는 사유지입니다. 이게 다냐고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 보러 홋카이도 여행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유지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오히려 사람 안 걸리게 사진 찍기에는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도로에 서서 인증사진 한번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투어버스가 여러 대 오면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장소가 넓어서 서로 안 걸리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사람들도 금방금방 이동해서 비교적 여유롭게 구경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장소는 탁신관입니다. 탁신관은 자작나무길이 예쁜 사진 갤러리인데요. 내부도 무료로 구경할 수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문을 안 열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탁신관 주변의 자작나무길에서 사진 한번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자작나무길은 우리나라에도 많아서 바쁘시면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장소는 청해호수입니다. 청해호수는 신비로운 푸른빛을 띠는 호수인데요. 호수에 침목이 솟아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아쉽게도 겨울에는 호수가 눈에 덮여 청아한 호숫물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겨울에는 야간에 푸른 조명을 이용해 호수의 물빛을 표현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밤에 가야 더 예쁩니다. 낮에는 그냥 눈밭이에요. 청해호수는 입장료는 별도로 없지만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500엔입니다. 다음 장소는 흰수영 폭포입니다. 흰수영 폭포는 온천수가 흐르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폭포가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 색깔이 청하고 맑아서 눈 쌓인 겨울 풍경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폭포 밑으로 내려갈 수 없고 이렇게 다리에서만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구경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 장소는 닝구루 테라스입니다. 닝구루 테라스는 요정이 살고 있는 마을을 테마로 한 테마 상점입니다. 15개의 크고 작은 오두막에서는 공예품 등을 팔고 있는데요. 특히 밤에 가면 조명이 아름답게 들어와 야경이 더 예쁜 곳입니다. 입장료는 별도로 없고 주차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유명 여행지는 아니지만 숙소에서 가까워서 후라노 신사도 한번 가봤는데요. 여기도 고즈넉하니 예쁘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여기도 한번 들러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백은장입니다. 백은장은 도카치다케 산키스에 위치한 산장인데요. 이곳은 숙박객이 아니라도 온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천탕 주위로는 하얀 눈이 소복기 쌓여 있어 겨울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며 온천浴을 즐길 수 있었어요. 티켓은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1인당 가격은 700엔입니다. 조금 더 날것의 느낌을 느끼고 싶다면 차로 2분, 걸어 10분 거리에 위치한 무료 노천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탈의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안에 수영복을 입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풍경은 여기가 더 좋더라고요. 온천풀은 2개가 있는데 위에 온천은 뜨거워서 아래 온천을 이용했어요. 당연히 수건은 따로 챙겨와야 하고요. 샤워는 백은장을 이용했습니다. 후키하게 온천 가는 길 설경이 정말 장관이니 온천은 안 하시더라도 이 길은 한번 걸어보세요. 많이 찾는 맛집으로는 비에이에 새우튀김 덮밥을 파는 준페이, 후라노에 카레를 파는 유아 독존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비에이와 후라노의 여행지 위치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행지들이 흩어져 있고 버스가 자주 있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행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에이와 후라노는 투어를 이용하거나 렌트를 해서 관광하는 게 좋아요. 비용적인 면에서는 1인에서 2인까지는 투어가 유리하고 3인은 투어와 렌트 비용이 비슷하며 4인부터는 렌트를 해 여행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상세 경비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BA 투어는 삿포로 오도리역에서 출발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탁신관, 청해호수, 흰수염 폭포, 닝구루 테라스까지 둘러보는 하루짜리 투어인데 가격은 79,000원입니다. 제가 마침 클루 쿠레이터를 하고 있어서 할인 코드에 모험가 1이라고 적으면 7% 또는 5% 할인까지 받고 이용하실 수 있어요. 대신 투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천욕을 할 수 있는 백은장을 가실 수는 없고요. 청해호수도 밤에 가야 더 예쁜데 낮에 가게 되어 아쉬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렌트를 하면 원하는 곳에서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추가해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인 이하라면 비용적인 면에서 불리합니다. 또한 삿포로에서 BA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약 2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과는 운전석 위치가 반대이고 눈길이다 보니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분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얼음의 땅 아이슬란드, 사막의 땅 요르단, 끝없는 도로가 펼쳐지는 미 서부 등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운전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오는 편이지만 도로 정비가 빠르고 신속하게 잘 돼서 운전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도로로만 다닌다면 4륜까지는 필요 없지만 스노우 타이어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기도 하는데 그때는 인근 주차장에 잠시 정차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서행하면서 깜빡이를 켜세요. 보험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꼭 풀커버 보험을 선택하시고요. 저는 도요타 렌트카를 이용했는데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일본에서 운전하려면 국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업체에 따라서는 한국 운전면허증도 같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유여행을 하고 싶은데 운전이 걱정되는 분들은 BA로 기차로 이동한 후 택시 투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가 제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택시 투어는 시간당 7,580엔으로 4시간 기준 기차 요금까지 합해서 총 36만 5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야간에 청해 호수를 관람할 수 있는 택시 투어 코스도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1인 소요 경비는 최소 비용이 드는 투어를 기준으로 산정해 드릴 테니 렌트나 택시 투어를 이용하실 분은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이 표를 참고하세요. BA를 투어로 다녀오시는 경우 점심은 BA 준페이에서 에비동을 먹고 저녁은 삿포로로 돌아와서 징기스칸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숙소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도시는 오타루입니다. 오타루는 삿포로 인근에 위치한 낭만적인 항구 도시로 접근성이 좋고 볼거리가 다양해 인기가 있는 홋카이도의 여행지입니다. 삿포로에서 오타루까지는 JR 열차로 40분 정도가 걸리고 요금은 일반석 750엔, 지정석 1590엔입니다. 오타루 승강장에 내리면 기름 전등이 눈에 띄는데요. 레트로한 분위기와 유리공예가 발달한 오타루와 찰떡입니다. 오타루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곳은 오타루 대운하입니다. 오타루 대운하는 수로 양옆으로 빈티지한 매력이 느껴지는 창고와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수로 반영과 어우러져 아름답습니다. 주간은 물론 야경까지 아주 예쁜 곳이기 때문에 야경까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2025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오타루 거리가 따뜻한 촛불로 채워지는 오타루 눈빛거리 축제도 열려서 더 아름다운 야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빛 축제는 해당 기간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오타루에서 삿포로 가는 열차는 오후 11시 9분까지 있기 때문에 당일치기로도 야경까지 여유롭게 구경하실 수 있고요. 저처럼 오타루에서 1박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역에서 2블럭 떨어진 가성비 숙소 더 그린 오타루 호텔에 묵었는데요. 눈길이라 캐리어 끌고 2블럭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별관에 온천이 딸려있고 기계로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하지만 다시 또 겨울에 오타루에 간다면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오타루역 바로 앞에 있는 호텔에 묵을 것 같아요. 오타루 운하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사카마치 거리가 나오는데요. 이 거리에는 오르골당, 유리공방, 르타오 시계탑 등 주요 관광지들이 몰려 있습니다. 먼저 기타이치 유리공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1981년에 지어진 복고풍의 창고를 개조하여 한쪽에는 컵부터 전등 등 다양한 유리 제품을 판매 전시하고 있는 곳인데요. 유리컵이 춤도 춘대요. 특히 파란색 유리잔은 겨울 홋카이도 느낌이 물씬 나서 사고 싶더라고요. 수제품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기타이치 홀이라는 기름 전등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인데요.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램프 점등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점등식은 공간이 협소해 20명 정도 볼 수 있으니 점등식을 보실 분은 조금 여유있게 다녀오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오르골당입니다. 오르골당에서는 약 25,000개의 다양한 오르골을 전시 판매하고 있어 구경하기에도 좋고 기념품을 사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입구의 시계탑은 15분마다 증기를 뿜으며 짧은 연주를 하니 꼭 보고 오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를 제외한 매 정시에는 대형 오르골 시연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르타오 시계탑입니다. 르타오는 케이크 전문 카페인데요. 치즈케이크가 유명한데 카페 자리가 꽉 차서 저는 숙소에 가져와 먹었습니다. 케이크가 정말 부드럽고 생크림이 신선했어요. 르타오 3층 시계탑에서는 창 사이로 오타루의 거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카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구경 가능하니 꼭 들러보세요. 오타루는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이기도 한데요. 영화 러브레터의 팬이라면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배달하며 오르던 언덕인 후나미자카에 들르셔도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오타루 운하와 바다까지 내려다보여서 풍경이 멋지더라고요. 한국 영화 유니에게가 촬영된 곳도 바로 오타루입니다. 빨간색 우체통이 흰눈과 대비되어서 아름다웠던 영화 속 우체국도 오타루에서 만나보세요. 그 외에도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오를 수 있는 텐구야마 로프웨이도 가시면 좋습니다. 오타루에는 여러 초밥집이 있지만 저는 원하는 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회전 초밥을 좋아해서 와라쿠 오타루점에서 초밥을 먹었습니다. 여는 회전 초밥집처럼 레일에 올려진 초밥을 집어 먹어도 되고 원하는 초밥을 주문해서 먹어도 되는데요. 주문을 하는 경우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메뉴를 보고 주문서에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초밥은 한 접시에 165엔에서 242엔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쿠로사와에서 먹은 스키야키도 맛있었습니다. 스키야키는 간장 베이스의 국물에 얇은 고기를 끓여 먹는 전골 요리입니다. 고기가 익으면 이렇게 생달걀에 찍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원래 국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더 짜게 만드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꾸 국물을 떠먹어서 국물을 덜 짜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스키야키는 설날 등에 먹는 고급 요리로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로크미야는 한국 사람이 잘 안 가는 식당을 찾다 발견한 식당인데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고기덮밥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삼겹살과 소고기 소보루가 반반 들어있는 욕심쟁이 덮밥을 먹었는데요. 고기가 많이 들어있고 맛있었어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오타루에서 1박하는 경우 첫날 오타루 대우나 사카마치 거리를 돌아보고 낮에는 스키야키, 저녁에는 회전초밥 또는 고기덮밥을 먹으시고 이튿날 러브레터 촬영지와 유니에게 촬영지를 구경하고 공항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공항에도 스프카레를 파는 집이 있는데 가기 전에 스프카레 한 번 더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공항에도 스프카레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스케줄 정리해드릴게요. 첫날 신치토세 공항으로 입국해서 삿포로 시내를 구경하고 저녁으로 스프카레를 먹습니다. 둘째 날은 BA 투어를 하면서 점심은 에비동, 저녁은 삿포로에서 징기스칸을 먹습니다. 셋째 날은 오타루로 이동해 대우나와 사카마치 거리를 돌아보고 점심으로 스키야키, 저녁으로 초밥 또는 고기덮밥을 먹습니다. 넷째 날은 영화 러브레터와 유니에게 촬영지를 돌아보고 공항으로 이동해 마지막으로 스프카레를 먹고 출국합니다. 첫날과 둘째 날 숙소는 삿포로, 셋째 날 숙소는 오타루이고 조식은 호텔 조식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여행할 경우 경비는 대략 1인당 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홋카이도 인기 여행지와 3박 4일 일정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홋카이도의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와, 여기까지 정리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행 크리에이터 모험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